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클로봇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자, 금요일장에서 클로봇이 자, 원익 홀딩스에 이어서 2등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월요일장에도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트럼프 형님이 좋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한다고 해요. 물론 중국이 먼저 히토류를 통제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에 다우존스는 1.9% 거의 2%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3.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이렇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흘러내렸고요. 자, 일봉상에 보면 바로 커다란 음봉이 떴습니다. 결국 이 월요일장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개파락을 해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를 장기화해서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왜 미국이 중국과 트러블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영상에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클로봇은 현재 혼자 개별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자, 월요일날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당연히 혼자 가주면 좋겠지만 일단 워닝홀딩스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 이제 로봇주의 시가총액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슬슬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에 대한 수급도 결국 주포가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은 곧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월요일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예상 시나리오 영상에서 같이 좀 녹여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뒤에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박날 종목이다 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클로봇의 연속된 역사적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 우리 클로봇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게 신고가, 우리 월요일도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는 로봇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봇주가 금요일날 왜 움직였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연휴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손정이 소프트뱅크, 스위스의 로봇 기업을 7.6조에 인수를 한다고 해요. 자, 왜 소프트뱅크가 로봇 기업 인수하는데 왜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자, 소프트뱅크는 투자를 엄청 잘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자, 우리나라의 쿠팡에도 투자를 해서 꽤 재미를 보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항상 글로벌 이슈가 따라당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자, 소프트뱅크가 로봇주에 로봇 회사에 투자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 원익 홀딩스가 금요일 날 대장으로 치고 갔습니다.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머스크 인터뷰 중에 자, 로봇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손이라고 해요. 로봇의 손. 자, 근데 워닝 로보틱스가 이미 메타와 알레그로엔즈 이 로봇 손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워닝 홀딩스가 최근에 상승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 내용으로 워닝 로보틱스가 먼저 1등주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있었어요. 자, 최근에 로봇주가 갔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노랑봉투법이죠. 자, 노랑봉투법. 결국 노조의 파업을 어느 정도 허용해준다는 내용인데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서 이 로봇주의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테마성으로 사실 최근에 자, 워닝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클로봇도 그렇고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테마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려고 하죠. 자, 보세요. 로봇 노동자 현실화되나 테슬라 휴머노이드로 사업 방향을 튼다. 이게 기사 타이틀이에요. 자,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용이 있죠. 결국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건비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테슬라도 이런 진행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고요. 자, 이게 뭐죠? 삼성전자 로봇자 회사 어디 말하는 걸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내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출시. 실제로 삼성에서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진짜로 산업용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는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 테마가 아니죠. 진짜 기업의 매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수상해요. 자, 저 노란색으로 쳐놨던 이 박스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해줬다가 조정이 나와서 이 박스 상단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죠. 자, 실제로 수급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자, 연기금이 은근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사이에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기금과 투신은 기관들 중에 운용자금 1등, 2등이 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 있는 매매 안 하죠. 무슨 말이죠? 단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한번 종목을 정하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라면 요거 연기금 투신 추종만 하셔도 꽤 확률 높은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금융투자는요,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을 우리는 프랍 트레이더라고 부르죠.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단기 성향도 충분히 있는 편이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연속으로 매수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추종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기간을 추종하시려면 연기금과 투신을 추종하시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건 어찌됐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명실상부한 시가총액으로는 1등입니다. 로봇주. 2등이 두산 로보틱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원익 홀딩스, 그 다음에 클로봇 이 두 개가 1등주, 2등주는 맞아요. 하지만 분명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같이 움직여줘야 나머지 종목들도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로봇 주주지만 클로봇이 지금 개별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때 상승했을 때는 개별주로 간 게 맞죠. 자, 현대차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한다는 그 내용으로 단독으로 치고 갔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프리미엄도 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원익도 같이 가고 있고요. 로보티즈도 같이 가고 있고요. 클로봇도 여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로봇 주주지만 클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익도 봐야 되고요. 로보티즈도 봐야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모두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클로봇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하나죠. 바로 구독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제가 클로봇에 대한 내용을 항상 파악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클로봇에 대한 사항도 봐야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결국 거시적인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악재가 발생하면 결국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을 한다? 결국 우리 로봇주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모든 종목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지수가 하락하면 당연히 로봇주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시적인 관점, 자, 미국과 중국이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 중국은 이미 히토류 통제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이 사실 금요일날 오전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이 종목이 상가를 갔어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 종목이죠. 사실 이제 해칭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중국과 미국이 18년도에서 19년 요 사이에 이미 이 무역 전쟁을 한 적이 있죠. 트럼프 1기 때.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머트리얼즈, 요 두 종목이 굉장히 재미를 봤었다. 사실 냉정하게 테마성 종목이죠. 어찌됐건 이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상한가를 갔고요. 자, 후속주로 유니온이 따라가줬는데 얘는 15% 마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 동국 RNS, 자, 티플렉스, 노바텍 이런 종목이 노바텍은 갭상승이 23%인데 바로 패대기가 나왔네요. 자,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내일 아침에 자, 히토류 테마들도 다시 한번 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요런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거는 선수의 영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죠. 하지만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 유니온 같은 애들이 가는구나, 요것도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요것도 그냥 알아두시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자, 불똥뛴 K반도체 필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국의 추가 관세는 하더라도 일단은 에이펙 방안은 시사. 결국 한국은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죠? 일단은 트럼프 방한 예정일이 10월 29일. 사실 에이펙은 10월 31일이죠.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그런 날은. 먼저 와서 떠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찌됐건 한국에 와서 여전히 시진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물론 이때 중국을 그럼 만날 필요 없네? 그럼 갈 필요도 없겠네라는 그런 강한 워딩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어찌됐건 방한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는 거에 있어서 뭐 상응 조치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제스처를 취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중국이 살짝 꼬리를 내리는 그런 흐름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11월 1일 날 이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에이펙 기간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약 3주간의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화해의 모드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셧다운 상태예요. 셧다운 상태다 보니까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또 100% 매긴다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요. 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 자, 미국은 지금 10월 달에도 그렇고요,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 금리 인하 못하죠. 그러면은 증시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내년에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어요.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다시 한번 투표를 합니다. 상원 의원은 3분의 1을 다시 투표를 하고요. 하원 의원은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하원 의원은 2년이 임기 기간이고요. 상원 의원은 6년이에요. 이 6년을 3분의 1씩 2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선출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셧다운도 진행 중인데 중국과 무역 전쟁으로 인플레이션도 야기를 시키고 거기에 증시까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지금 집권당인 공화당은 필패예요, 필패. 그러면 트럼프도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쉽지 않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미국도 이 중국과의 이런 트러블을 장기화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시 자체는 방향성이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도 좋죠.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준다는 점, 요거에 대한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절에도 요 내용이 나왔죠. 차를 넘어 로봇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승부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엮어서 또 클로봇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클로봇의 가장 궁극적인 재료는 이 현대차 그룹이랑 엮여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클로봇은 계속해서 흐름이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어서 좀 종목 추천을 하나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다 왔죠. 사실 월요일 날 역사적 신고가가 좀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금요일 날 예상치 않게 미국의 변수가 났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가 대략 2% 남았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AI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모두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건설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D램과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1년 동안 지금 이어진다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때 이 16년도, 17년도 2년 동안 상승을 했을 때는 뭐가 있었죠? 스마트폰의 보급이 있었죠. 이때 원래 삼성이 만든 D램과 SSD는 컴퓨터에만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수요처가 생기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상승을 해줬죠. 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거의 1년을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때는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HB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몇 안 됐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무려 7개월간 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HBM이 실제로 엔비디아 플러스 AMD에도 이제 납품을 할 거예요. 자, 이때 하락했던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잖아요. 근데 이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게다가 D램과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이 말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거고, 보통 이 사이클이 왔으면 앞전 사례를 봤을 때 얘는 2년, 얘는 1년, 얘는 7개월, 최소 1년은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온 게 3분기부터예요. 이 말은 본격적인 상승이 9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년이 슈퍼사이클이다. 그러면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 자, 테크윙은 대표적인 장비 회사죠. 자, 삼성전자 최근 30% 갈동화, 얘는 무려 150%를 갔습니다. 자, 심텍,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와 이 D램이 만들어졌을 때 연결을 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품 회사죠. 얘는 무려 134%가 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장주 삼성전자가 20% 가게 되면 실제로 밑에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최소 100%는 간다. 이 말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동안 간다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은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포트에 담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자와 상승했을 때의 구간이 100% 일치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했을 때 그 시기도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게 이 종목 역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하며 동반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들의 주포는 누굴까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왜냐? 외국인과 기관은 철저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들어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매출이 증가할 거를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자,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연일 매도만 합니다. 외국인은, 기관은 매일 매수만 하죠. 심지어 외국인은 3일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고객을 두고 있는 회사들, 소부장 업체들은 자, 내년 여름까지 최소 상승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 클로버 파시고 이 종목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클로버는 클로버 나름대로 들고 가셔야죠. 자, 로봇도 역시도 다가올 미래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삼성전자가 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래하고 있는 이런 소부장들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매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비중을 한 10%만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거 여름까지 가져가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 구간. 자, 이 구간이 대략 현재 구간에서 100% 정도 돼요. 올해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만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100% 수익 가능하고요. 제가 요거는 약속 드릴게요. 아,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자,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거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나 이거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살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이거 외국인 기관 매집 다 끝난 거 보셨잖아요. 이미 이들은 충분한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테크인 아까 올라간 거 보셨죠? 90도로 올라갑니다. 자, 심텍 올라간 거 보셨죠? 얘도 90도로 올라가요. 얘도 조만간 이렇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진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늦어도 월요일 혹은 화요일 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안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안내 드릴 거냐? 자, 이렇게 드릴 겁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거 확인되셨죠? 1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매수하셔야죠. 자, 포토에 10%만 담아 가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두 글자 장비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고 있어요. 요게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시는데 이게 이상한 링크나 뭐 스팸이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랑 뒷번호가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바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잡으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강력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텔콘 RF 제약도 보시면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무려 3연속 점상을 갔다. 재료는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테마로까지 번지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거든요.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 전에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텔콘 RF 제약도 단기적으로 300%가 넘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온코디 테라피틱스 얘도 금요일날 점상을 갔죠. 권리락이 실행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장에서도 점상을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얘도 무상증자를 하고 단기 260% 현재 진행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과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얘는 점상 2점상을 갔고요.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대략 400% 거의 500% 가까이 갔습니다. 자, 테마로 보기에는 500%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강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이고요. 점상 얘도 상한가예요. 마지막 음모 캔들이 27%인데 얘도 상한가로 봐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려 5연상을 갔습니다. 재료는 당연히 무상증자고요. 저점 대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얘는 무려 몇 프로 갔죠? 900%가 넘게 갔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이게 사실상 역대급이긴 했어요. 자, 보시면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습니다. 무려 무상증자로만 간 거죠. 자, 저점 대비는 대략 1300% 갔네요. 자, 이 정도로 갈 수 있다. 1000%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알아봐야겠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은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고요. 뭐 유동성 자산 혹은 뭐 건물을 매입했다라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도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러면은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이고요. 작년 기준 대략 2000%가 좀 안 되네요. 사실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유보율도 확인해 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대략 7200% 정도 되네요. 그나마 얘는 좀 괜찮은 편인데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의 유보율은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요. 차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차트 읽으실 줄 알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세력이 개입하고 있구나. 주가를 상승시켜주고 나서 같이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 고가놀이를 하죠. 왜 했을까요? 개인들 일부러 매수할 수 있게 자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물리게 만들죠. 보통 이 고점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은 단기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을 해도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투매가 나오는 물량을 세력들이 받아서 매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주죠. 이때 왜 올렸을까요? 자, 이때 올린 개인들 다시 한번 본전 주는 거예요. 왜? 나가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하락하는 순간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가 한 번 더 물리면 이 기간 동안 1년을 넘게 물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은 여기서 매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좀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박스를 치죠. 자, 물론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땐 매집이라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이것 또한 매집이죠.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면 그 종목은 한번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매집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조만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요게 등장을 하죠. 바로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의중을 드러낸 거고요. 자, 시작이 되는 구간에서는 때 매집을 했던 세력들의 역할과 요때의 역할은 달라지죠. 이때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 자기들 돈을 씁니다. 돈을 써서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자기들 물량을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력들의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때는 세력들이 돈을 잘 안 써요. 자, 시작되는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대량으로 거래량을 한번 터뜨려주죠. 요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서 매수에 가담을 해줍니다. 그렇게 쭉쭉 알아서 올라가죠. 고점이 되면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를 하는 게 세력주의 패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무슨 재료가 나온다고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가 조만간 나온다. 자, 무상증자 종목들의 특징이 유보율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보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무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잖아요. 근데 얘는 10배가 넘죠. 이거 진짜 미친 유보율인데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데, 자, 근데 유보율이 7만 %다. 7만 %가 넘죠. 그렇다면 마음만 먹으면 30대1, 20대1의 무상증자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7만 %면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대1 하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 제약, 얘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어요. 근데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 진행 중이지만 260% 상승 중이다. 자, 마지막 역대급 종목이었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1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00%. 자, 그렇다면 2대1하고 350% 갔잖아요. 유보율이 7만 %라고 하면 충분히 5대1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500%는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소액은 담아볼 만하죠. 자, 500만 원만 담아보셔도 자, 5대1 무상증자 이후에 500%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거 1년 동안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도 말씀 안 드립니다. 왜? 무상증자는요, 한번 발동되면 이런 식으로 점상 상한가 자, 유견상 같죠. 단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큰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요거는 우리 대박날 종목이기 때문에 두 글자 대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 근처에서 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월요일 날 내일 장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예요. 자, 개파락했을 때 잡으시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시 나오고 한번 보고 들어갈래요 하시는데 공시 나오면 못 잡죠. 왜? 점상으로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할 거예요. 즉, 이 영상을 보시는 대로 바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월요일 날 장에는 받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죠?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링크가 아니라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자리랑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두 글자 대박날 종목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에요.
좀 바로 진입을 하실 수 있게끔 영상 보시는 이 순간에 바로 이 링크 눌러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진입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상증자 관련 한번 제가 종목을 안내해 드려 봤는데요. 시장에는 요거 말고도 재미있는 테마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어요. 우선주는 보통 시총이 작죠. 이 3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애들이 막 단체로 상한가를 갑니다. 자, 이런 종목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